4. 독후감. 봉순이 언니. 이경자. 봉순이 언니 첫머리를 들고는 여지없이 나의 부정적 결함이 못 참는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마구 쏟아놓고 싶어진다. 절대로 작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 솔직하게 글을 써줌으로써 독자들의 갈 길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나의 원망은 가당치는 않은 말이겠지만 작가 공지영 씨도 봉순이를 더 사랑하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는 희망사항을 원망해 본다. 사람은 나름으로 모두가 다르다. 어머니 대신 막둥이라 그랬는지 식모 봉순이 언니랑 거의 생활을 했다. 봉순이는 13살에 이 집으로 왔다. 그냥 부엌 일과 막둥이가 별일 없기를 돌보는 일이다. 봉순이는 막둥이를 친구 삼아 잘도 지낸다. 옛짝에는 식모가 많았다. 그 인생들이 다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막둥이가 딸이라고 어머니는 불만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뭔가 봉순이 언니가 하자는 대로 자라났다. 가족 여행에서는 확실히 배제했다. 어린 마음에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이다. 의붓아비 교회 집사들 굶주림과 구타에 이모가 보니 하도 불쌍하여 감추어주고 구해주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 세상이 굴러간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유학 보내고 아주 좋은 어머니다. 부잣집에서 살던 사람이다. 희로애락을 이미 다 안 듯이 감정보다는 아량을 베풀었다. 봉순이를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것이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만 했다. 작가는 작가라서인가 어릴 적 이야기를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솔직한 감정으로 많이도 써놓았다. 결론을 중간에 쓰고 싶다. 인간은 다양한가? 신이 주신 인생인가?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인가? 작가의 아버지는 자상하시다. 싸움하지만 겨우 밥상을 날린다. 그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묻는다. 봉순이도 착한 사람이다.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사모님에게 많이도 물어보았으면 괜찮았을까? 몸 고생은 많이 하였지만 마음은 안정하였다. 어머니는 사랑하였지만 밀가루 음식보다 밥만 먹겠다는 봉순이 언니를 나무랐다. 작가는 부잣집 딸로서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숨바꼭질하기에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봉순이 언니는 세탁소 총각의 꼬임에 빠져든다. 막내둥이 작가 최고라는 똘똘하지만 가난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질 않았다. 인생은 신이 주는 대로 걸어가야 하는 건가? 아이들의 성숙함은 엇비슷하다. 엄마의 말은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하고 대문 밖을 나가보면 우리 집과 다른 큰일 날 일도 많다. 하지만 한 폐인은 여지없이 만들어진다. 술도 담배도 잡지도 본다. 봉순이 언니 친구 미자는 오만 것을 다 말한다. 어린 나는 알 것도 모를 것도 같다. 봉순이 언니는 짱아를 두고 세탁소 총각 병식 씨에게 홀딱 빠졌다. 봉순이 언니는 주인 아주머니의 없어진 다이아의 누명을 쓰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미경이 언니가 들어왔다. 밥하는 언니이다. 7살 짱아는 그림 동화를 보고 있지만 이웃에 사는 봉순이 언니 친구 집에 놀러 간다. 미자는 멀리서 사는 노인네들 집을 봐주는 소녀이다. 짱아는 운다. 봉순이 언니의 보고 싶음을 참는다. 미경이 언니는 멍하니 앉아있기를 하더니 아이들의 옷가지를 훔쳐 도망갔다. 어머니는 미경이에 다시 한 번만 더 받아달라고 해도 어머니는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직접 살림을 했다. 5개월 후 봉순 언니가 나타났다. 짱아는 엄마를 그리듯 봉순이 언니를 그리워했다. 그래서인지 온 가족이 울컥한다.
그런데 봉순이 언니의 임신에 짱아 어머니는 애가 탄다. 같이 억울하다는 듯이 단단히 결심한다. 짱아 어머니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고야 말겠다는 결심이다. 봉순이 언니는 낙태하였지만 짱아는 모른다. 짱아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버리지 않았다. 짱아는 그것이 너무 좋을 따름이다.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시집 보내려 한다. 봉순이 언니는 시집을 갔다. 그리고 짱아는 강아지를 키우고 만화를 보았다. 봉순이 언니는 임신으로 친정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떡을 하고 빌었다. 미역을 들고 봉순이 언니 집으로 갔다. 짱아도 갔다. 형부는 아팠다. 봉순이 언니는 아들을 낳았다. 병에 걸렸던 형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파출부를 쓰고 아파트로 도망간다. 봉순이 찾아오지 못하게 어머니는 많이 힘이 든다. 돈을 좀 보태어달라고 한다. 짱아는 숙녀가 되었다. 아버지의 열심히 사신 덕분이었다. 작가는 말한다. 약지 못하는 봉순이 그저 인정의 남자를 보니 봉순이는 쓰러진다. 누추한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작가님에게 감사함을 올립니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 좀 더 자세히 경청했다. 오. 기행문. 평창 원주 기행문. 박순남. 싱그러운 6월의 푸르름을 안고 딸과의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다. 먼저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 점심 식사 후 허브랜드에 갔는데 온갖 처음 보는 꽃들도 많고 식물들이 너무 싱그럽게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입구부터 퍼져오는 진한 허브 향에 코가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이곳에 수국처럼 생긴 꽃이 있었는데 가지가 나무라서 신기하다 했더니 수국이 아니라 스노우볼툴이라는 나무였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꽃과 식물이 있는 등 다른 허브랜드보다 규모 면에서 매우 컸다. 그 다음 이효석 문학관으로 향했다. 여기에선 보라색 아카시아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지역에만 있는 꽃이란다. 그리고 평창 기온이 중부보다 한 달 더딘 지역이라 장미와 작약도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효석 생가도 보고 문학관에 들어가 설명을 듣는데 이효석 선생님은 6살부터 8살까지 한문을 외울 정도로 영민했고 8살부터는 100리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하숙을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인데 그 아까운 재능을 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36세에 요절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웠다. 그 옆에 자작나무와 온갖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을 산책하는 것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가 있는 원주로 향했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1박을 했는데 주변에 골프장이 있어 아침 산책할 때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작은 금강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소금강에 도착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200m 길이의 출렁다리를 건너고 하늘 정원을 지나 하늘바람길이라는 데크길 계단을 산책했는데 반대편으로 보이는 출렁다리와 소금강도 스카이타워를 시간 관계상 가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눈으로라도 모든 경치를 담고 좋은 공기를 마신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여행에서의 마지막 식사, 점심을 먹고 조선시대 강원도 지방 행정 중심지였던 강원 감영에 들렀다. 지금은 단지 서너 채의 건물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엔 57개의 건물이 있을 만큼 그 규모가 대단했다고 한다.
오전과 오후에 여성 해설사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다니며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지식도 겸비하시고 친절함까지 더해져 여행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자주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라 더 좋았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씨에 이런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서 행복했으며 좋은 기운을 충전하고 올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여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관장님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옥산의 바람, 길옥순. 회색 구름 가득한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청옥산의 하늘. 새벽부터 강원도 평창의 날씨를 검색해 본다. 오전 내내 비구름이 기다린다. 그래도 약속 장소로 출발하였다. 모임의 회장과 친구가 보인다. 모임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친구다. 날씨가 굳으니까 불참하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였는데 나는 함께 가자고, 날씨 괜찮을 거라고, 비 내리면 비옷 입고 가자고 설득하여 함께 가는 친구다. 우리 모임은 시낭송이 좋아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다. 대전 시내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선화동에 모인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회원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출발 시각이 지났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회원이 있어서 전화하였더니 아뿔싸 회원의 딸이라며 엄마가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져 손목 골절로 병원 응급실이라며 수술을 해야 한단다. 너무 서둘렀나 보다. 암튼 우리는 대전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평창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각자 준비한 먹거리 보따리를 풀었다. 여기저기 가지고 온 간식거리는 넘쳐났다. 샌드위치와 커피, 과일과 과자, 얼음물과 아이스크림 등등. 입담 좋은 우리의 회장님 놀면 뭐하냐며 오락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점차 흥이 오른 회원들은 박자 무시, 가사 무시처럼 열창하며 즐겁기만 하다. 하늘은 잿빛으로 한바탕 소나기라도 퍼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참아주는 듯 음성 휴게소에서 휴식 시간 갖는데 지장은 없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효석 문학관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문학관 내부는 후덥지근하였지만 해설을 해주시는 해설사 선생님께서 이효석 선생님의 일대기를 너무 세심하게 설명하시고 작품 설명 또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며 일행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즐거운 점심을 위하여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평창의 특산물 메밀 막국수와 평창 한우 버섯 전골 그리고 메밀 막걸리 거하게 한잔하고 산길을 걷기로 하였다. 차는 굽이굽이 돌고 돌아 아슬아슬한 산길을 간다. 가다 보니 대형 버스는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다행히 우리가 타고 가는 차는 25인승이라 해발 1256m를 운전기사의 세심한 덕분에 무사히 올라갔다. 600마지기라는 뜻은 축구장 6개를 합친 크기 정도 또는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는 광활한 크고 넓은 초원이다. 600마지기 사이사이에는 산책길과 셀카지오, 일명 달걀 붙인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샤스타 데이지 꽃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유혹하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청옥산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바람만큼은 우리를 더위에서 밀어내어 반갑게 안아주었다. 시원하고 넓은 품 속에서 우리는 바람과 바람 사이, 꽃과 꽃 사이를 3355 짝지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처럼 행복 속에 묻혔다. 청옥산의 바람은 그렇게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시원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회원들의 웃음소리, 더 머물고 싶은 마음 가득하였지만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오른쪽은 낭떠러지기다. 운전은 기사가 하는데 나는 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겁이 나던지
거의 340도를 돌아가야 하는 커브길,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정말 대단하다. 넓은 도로가 보이니 우리 일행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기사를 향하여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었다. 청옥산 꽃길 사이사이를 1시간 남짓 누비고 다니던 회원들은 청옥산의 하늘과 바람 흐드러지게 핀 꽃잎들을 마음에 품고 깊은 미소를 띈다. 6. 회원님의 글. 더 소중해진 가을. 이남순. 언제부턴가 나의 가을, 대한민국의 가을은 너무 짧아졌다.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였다. 그래도 낮에는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가 이어진다. 눈을 뜨면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아직 머물러 있고,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새 겨울의 찬 기운이 찾아온다. 그 사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또 바람에 쓸려가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은 너무도 짧아 마치 스쳐 지나가는 꿈 같다. 가을의 꾸는 어린아이의 꿈, 새 희망의 구름을 찾는 어른,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는 노인들의 세상이 너무도 작아졌다. 한때의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며 풍요롭고도 느긋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현조차 무색하다. 파랗게 높던 하늘을 찬찬히 바라볼 여유도,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여유도 사라져버렸다. 기후변화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계절의 감성을 점점 놓치고 있다. 기후 앞에 풍성한 가을 또한 잃어버리고 밥상 물가를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걱정과 아쉬움 속에서도 나는 가을을 기억하려 한다. 내 눈은 그 모습을 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퇴근길의 노을빛, 거리의 은은한 갈대,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속에 가을은 담고 있다. 아주 짧고 여린 숨결처럼 스치지만 이 짧은 순간만큼은 가을이 내 곁에 있음을 느낀다. 짧아진 가을이기에 나는 더욱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긴다. 잊히기 전에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고 더 자주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긴다. 아쉬움이 깊을수록 그 계절은 오히려 더 진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법이니까. 나의 가을이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주 그리고 길게 남기를 기도한다. 산과 닮은 내 인생. 방수작. 산을 오를 땐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 내리막길에선 시원한 바람이 보상을 해준다. 정상에 오르면 전망과 배경에 피로를 잇는다. 요즘 계절을 보면 내 인생과 닮았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비바람을 맞고 알차게 연그러가는 곡식과 과일, 나의 삶 같다. 어릴 적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고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만 했다. 내 나이 65에 중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선생님, 교수님들의 배려로 무사히 73세 졸업을 했다. 졸업하고 눈이 침침하여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황반변성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노환이라 수술도 안 되고 치료 방법이 없고 젊어져야 낫는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남은 인생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한쪽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후회는 없다. 잘 살아온 것 같다. 나머지 인생도 멋지게 화이팅입니다.
가을빛 달림에게. 김관식. 달빛이 고운 밤, 들녘엔 황금 물결 출렁이고 우리 마음에도 풍요가 익어갑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사랑과 평온이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노년. 백남국. 바람이 부드러워진 건 세월 덕분이었다. 손등의 주름마다 지나온 시간이 눌어붙어 한 줄 한 줄이 이야기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루가 천천히 익어가는 게 이제는 좋다. 봄. 함종득. 추운 기운을 밀어내며 올라오는 푸른 새싹, 저 멀리 아지랑이 피고 나무의 가지마다 새순을 밀어 올리고 창공의 새들 지저귀네. 들녘에도 농부들 한 해의 농산일로 분주히 움직이며 맑은 웃음 짓네. 외양간 소들도 봄 기운 맞아 음매 울어대고 마당의 병아리들 삐약삐약 햇볕 찾고 도랑에 물 흐르는 소리 졸졸 들려오네. 미소. 함종득. 너의 부드러운 미소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부드러운 미소는 너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너의 환한 웃음은 나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나의 환한 웃음은 너의 마음을 들뜨게 하네. 너의 어두운 모습은 나를 슬프게 하여 주고 나의 어두운 모습은 너를 실망케 하여 주네. 우리 둘의 미소와 환한 웃음은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 미소와 웃음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파도. 함종득. 맑은 하늘과 파란 바다가 맞닿는 수평선.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처럼 밀려드는 광폭한 파도. 약한 바람이 불어오면 잔잔하게 흔들리며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 멀리 기러기 기럭기럭 울고 고개 잡는 통통배 부부 우네. 강한 파도, 잔잔한 파도, 우리네 인생과 같네.